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목소리가 살짝 울릴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악템나가 유럽에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이고요. 신청일은 2022년 5월 16일, 승일이는 2022년 7월 18일, 임상 승인기간은 폴란드 의약품 의료기기 등록청입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가 하나 더 파이프라인이 곧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임상시험 대상자 448명, 임상시험기간 13개월, 2024년 상반기 허가 제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그젤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악템나, 스텔라라, 그리고 졸레어, 우리 제품들이 줄줄이 임상 3상에 다가가면서 제품화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죠. 바이오시밀러 단 한 번도 임상에 실패 없이 성공했던 기업이죠. 자, 주가는 좀 살짝 올라오고 이 부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어요. 자,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거듭 언급드렸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수급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왔죠. 하반기부터 실적 달라질 거라 언급을 드렸어요. 2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숫자 폭이 다가오기 때문에 힘들 내시고요. 악템나가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IND 승인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은요,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이 승인받은 모든 적응증에 대한 허가 승인을 통해서 시장 확대 및 매출 증대를 기여할 수 있음. 자, 그래서 시장에서 언급하기로 현재 피하 주사 제형과 정맥 주사 두 가지 제형으로 개발 중입니다. 계속 미디어에서 같이 공시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유럽에서 임상 3상 승인 받았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 시동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히크마와 유플라이마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이은 5번째 파트너십. 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휴미라가 판매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셀트리온이 유럽과 북미에 이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의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히크마는 이 메나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플라이마의 독점적인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히크마의 수석 부회장이자 메나 지역 회장인 마젠 다와자는 이번 계약은 메나 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의약품 공급업체라는 히크마의 입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히크마 판매 계약을 맺은 바이오시밀러는 유플라이마를 포함해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모두 5종이다. 히크마는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램시마 SC와 글로벌 매출 1위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까지 출시를 하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셀트리온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자,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는 미국에서 내년도 7월에 유플라이마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유플라이마가 확장한다는 소식이죠. 자,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대한민국 최고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미 인적 자원이나 개발력이나 연구 개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펀더멘탈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벨기에에서 의약품을 낙찰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의약품은 램시마 정맥이고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164억 원. BWKANG74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계속해서 램시마의 매출은 지키고 있다. 이 시장 안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로서. 자,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쭉 하고 남겨주셨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황반면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판매, 얘는 루센티스예요. 셀트리온은 임상 3상 모집 2028년 시장 규모 24조 원 성장을 전망한다. 작지 않은 규모죠. 이 정도면은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황반면성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치료제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계 황반면성 치료제 시장은 올해 약 16조 원, 2028년 약 2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정도면은
휴미라를 제외하고 항암제 중에서 면역감원 억제제 옵디브와 키트로달 제외하면 가장 큰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황반물성 치료제 시장은 리제너론이 개발한 아일리아와 루슈의 자회사 제네텍과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가 주도하고 있다. 아일리아는 연간 매출 약 12조 원. 정말 큰 규모죠. 이 정도면. 루센티스는 약 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루센티스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지난해 8월 유럽에서, 올해 5월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지난 4월 완료했다. 지난해 2월 총 13개국 임상 3상에 돌입한 셀트리온은 임상을 통해서 아일리아의 유효성, 안정성 비교 임상을 진행한다. 연내 결과 확보 후에 허가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알토젠도 아일리아,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종근당은 루스텐시스. 그래서 황반변성 이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스와 셀트리온을 기준점으로 해서 출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발 속도, 그리고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항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즉 직판과 수율, 이 모든 부분에서 전반부와 후반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주가 상승을 위한 두 박자 수급.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주가 상승을 위한 두 번째 요소로서 수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지분 현황. 이걸 봤었을 때 대주주, 자, 공매도 잔고 고려했을 때와 안 고려했을 때. 그래서 대주주 한 22.8%, 자사주와 우리사주 2.56, 외인 20.68, 기간 10.99, 개인은 43.02 또는 고려했었을 때 45.14. 이 물량을 가지고, 개인의 물량을 가지고 또 공매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43에서 45라고 보자고요. 소개. 그래서 개인의 물량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자, 보게 되면은요, 이 그림에 한눈에 다 나와요. 자, 보면 이게 빨간 게 외인 비중. 외인 비중은 살짝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올라왔고요.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살짝 올라왔고, 기간은요, 지금 파란 겁니다. 기간의 물량이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죠? 개인의 물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 파란색 막대기가 개인의 물량이거든요. 개인 비중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45.1% 많이 줄어들었다. 그쵸? 그런데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기관들은 최소 정고점 15% 지분율까지는 매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관의 지분을 약 10.99, 그래서 다시 보면 기관들은 최소 정고점 15%까지는 매수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현재 기관 지분율이 10.99이기 때문에 최소 4% 이상은 매집해야 합니다. 이제 테마스닥의 지분율이 5% 이하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죠. 추가적인 블록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인 손바뀜을 고려할 때 외인 큰손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가를 올리는 것은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급을 부르는 것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진리이죠.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실적이 찍히게 되면, 찍힐 것 같을 때 지금처럼 미리 수급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미리 붙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성장폭 나오면 다시 달라붙는다. 실적 되는 애들만, 펀더멘탈 되는 애들만 지금은 증시에 수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제가 언급을 자세히 어제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이 2분부터 좋아지고 있음을 시장에서 보여준다면 분명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따라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외인 및 기관의 수급이 각각 3%씩만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개인 지분이 40% 아래로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이 성장할수록 코스피 대형주의 개인 지분 추이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 이하. 셀트리온의 대형주의 개인 지분이 대부분이 30% 이하.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 지분 감소에 반비례하여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픈 이야기죠. 개인이 팔면 주가는 오른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놈들도 물량을 모은 이후에는 주가를 올리겠지요. 저는 개인 지분이 3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볼 작정입니다. 그동안 주가도 여러 차례 큰 파동을
겪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많이 흔들수록 더 많은 개인 물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그리고 떨어지면 기계적인 매입. 왜? 펀더멘털 대비 지금은 너무나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비록 올라왔다고 하나 거듭 언급드렸어요. 25만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구역에서는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자, 돌파를 하면 30만원 언저리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저축은 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전고점 돌파이다. 오늘 코스피가 0.18 약보합권, 코스닥이 0.72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셀트리온은 0.27 강보합권, 헬스케어 0.43, 제약은 1.13 상승으로 끝났어요. 자, 시장을 보게 되면 혼조세인데요. 기관 투자자 8자의 2370점 턱걸이, 유럽 개장 장 초반 일제히 하락세. 이유는 웹불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시장을 보게 되면 미디어에서 해석하기에 상승에 나왔으면 그동안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럼 잠깐 쉬었다는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벌써 경기 침체, 물론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가 빠져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FOMC에서 다른 어떤 스탠스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죠. 그런데 미디어가 조울증 걸린 거 마냥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거릅니다. 외환시장은 유로화 반등, 옐런 재무장관 회담 기대로 인해서 원화가 살짝 강세였던 소식이에요. 아시아 증시는 코로나 확산 불안한 중화권 증시. 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자, 시장을 봤더니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끝났어요. 나스닥이 0.81, S&P가 0.84, 다우가 0.69. 아시아권을 보게 되면 니케이는 0.65 상승 마감했고요. 상해는 0.04 강보합권, 항생은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조정받고 있다. 그게 팩트이고요. 현재 계속 언급드리지만 FOMC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이미 물가에 대한 상승폭, 피크아웃, 물가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중국, 사우디, 러시아가 어떠한 방향을 보이는지 이 모멘텀이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전 세계 증시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자, 셀트리온 차트를 좀 보고 오죠. 자, 이 매물대에 맞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달려왔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하고 기관들끼리도 손바뀜 나오고 다시 매물대로 뚫어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매물대의 저항과 지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과는 다르게 매물대를 돌파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차를 두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현재 이 매물대에 맞고 쉬어가고 있어요. 그쵸? 쉬어가지만 다시 돌파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보지 못했던 흐름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8.42입니다. 거래량은 22만 주고요. 거래량이 좀 줄었죠. 다시 수급은 들어옵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0.92, 거래량은 37만 5천 주.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다 거래량이 줄었어요. 다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0.81이에요.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죠. 자, 수급을 좀 보고 오죠. 먼저 셀트리온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연계금이 3,800주, 중심은 금융투자 14,000주, 약 15,000주를 기관의 금융투자가 팔았던 부분입니다. 기관들끼리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주 매수 세력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의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은 기간 170만 주 중에서 113만 주가 연기금이 주도해 왔습니다. 개인 230만 주를 55만 주 외국인 창구,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170만 주. 그중 최근에 금융투자가 좀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중요한 건 개인의 물량이, 지분이 아까 2018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개인의 물량이, 지분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 물량에는 차명 계좌 또한 들어가 있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용 잔고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고 그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헬스케어도 기간이 11,000주, 개인이 13,000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25,000주 샀고요. 연기금이 오늘 865주, 크지 않지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의 주체 서령은 사모펀드였어요. 21,000주. 투신이 2,400주. 중요한 거는 헬스케어의 흐름도 현재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주 매수 세력은 개인의 140만 주가 기관한테 그대로 넘어왔다. 그 기간의 매수 중심은 연기금이었다. 67만 4천 주 담당을 했고요. 투신도 46만 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매수 세력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어요. 중요한 건 기관들끼리도 손바뀜이 일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들도 원래 손바뀜이 나오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숫자가 찍히게 되면 다시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수급을 좀 보고 가죠. 자,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3,900억, 약 4,000억, 2,600억, 6,278억, 오늘 394억인데요.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국내 증시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한 환율 시장 또한 고점을 찍고 그 고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와 있죠. 이미 이 모습이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다. 신흥국 통화에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잠시 보면 원화가 1311원, 원달러 환율이죠. 살짝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신흥국 통화가 안정권에 들어왔고요. 달러가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왔다. 아직 안정권에 들어왔다 볼 수는 없겠지만 증시, 그 반대편에 있는 증시가 안정화를 취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달러, 신흥국 통화의 중심인 대한민국 통화와 달러의 가격에 대한 하락, 그리고 유가에 대한 이 하락, 이 부분이 기준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어요. 미디어와 대중과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5명, 3명, 4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늘 대중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미디어가 온통 호재를 불어줄 때는 경계의 관점으로 보고요. 미디어가 온통 공포를 부르질 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